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대로만 하면 어느 순간 엄청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터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요일의 대저택 서재, 론모어의 결단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구독자님 댓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닉네임은 익명으로 들려드릴게요. 올해 초부터 샤워할 때마다 이 채널 영상을 틀어두었습니다. 그땐 의지나 열망은 있으나 매출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월 순익 3천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재투자가 되고 있고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는데요. 내년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여 여름 전 법인 전환도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 거짓말로 볼 수 있으나 진짜 하루아침에 제가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던진 시도가 모든 걸 뚫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올해 월 순익 7천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정말 포기 않고 본인을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야 말하길 제가 상상만 하고 결과 없는 시도만 하는 걸 보고 현실 감각이 없어 실망할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될 거라고 믿는 아내가 되었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연 보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이런 사례만 1000통이 넘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구독자님이 말씀하셨던 이거라도 해보자, 이걸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단계별 행동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니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요. 다시 들을 땐 필기를 해주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으신가요? 일단 이게 먼저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 그걸 위해 해야 할 일이 딱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안 되는 일을 찾아서 먼저 없애는 거예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애당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 것들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낭비하게 되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찾아서 없애보세요. 가령 다른 사람한테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간섭하는 걸 허용하는 것, TV 시청. 볼 때는 재밌는데 보고 나서 3일 뒤면 영원히 기억조차 나지 않는 모든 것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그런 것들 너무 많죠. 그리고 쓸데없는 연민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단해 보는 겁니다. 가치는 가장 낮은데 시간은 버리게 만드는, 심지어 여러분 수입까지 갉아먹는 그것들을 이제는 허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법칙이라서 많이 말씀드렸던 파킨슨의 법칙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 4시간 안에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일을 4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더 심해요. 한번 시작하면 4시간이 아니라 진짜 끝도 없이 붙잡고 있게 되잖아요. 나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체성 막 이러니까 바꾸는 게 꽤 어려울 것 같지만 속으로 계속 말하면 됩니다. 나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거 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속으로 계속 말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도 찾아서 없애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말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꾸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규모도 키우고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으시다면 혼자 모든 일을 막 전부 직접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예전에 그런 생각에 갇혀 있다가 지금은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건 나 아니면 못하는데, 이건 내가 직접 해야지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데 라는 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막 사방에 널려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신중하게 잘 찾으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필히 할 일의 가지수를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 목록에 적어놓은 많은 일들을 전부 다 그냥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레버리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도 이거 참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간섭하는 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일을 하지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지 못해서 진짜 심각한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주체가 나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점을 알고 신속히 나를 해고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라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누구로 시작하는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하지? 가 아니라 누구와 해결하지로 바꾸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 영상을 통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 테니 이 영상 다 보신 다음 해당 영상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일들을 없앴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간을 압축하는, 그러니까 효율을 내는 3단계에 돌입할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 여기서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 그리고 효율적인 것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이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정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바쁘다는 건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생산적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뜻입니다. 효율적이라는 건 최단 시간 내에 중요한 일을 끝낸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알고 평소에 뭘 하든 내가 지금 바쁜가? 생산적인가? 효율적인가? 상태를 항상 자각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요, 실제로 덜 바빠지는데 효율은 높아질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우리는 매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만 결국 오늘의 생존 본능에 꼬리를 내리고 원래 하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가야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주는지, 진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지,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이게 효율을 내는 3단계 중 1단계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나머지 2단계는 무난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적는 것, 이게 2단계예요. 이 부분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속 인사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늘 편안함과 압박감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해요. 원하진 않지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편안함, 원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압박감 사이에서 우리는 늘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압박감은요, 현재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원하는 게 현재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압박감을 편안함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삶을 가질 수 있겠죠. 데니얼 교수는 깔끔한 서체로 인쇄된 문장을 반복하고 머릿속에 새기면 우리는 이걸 인지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까지 반복해서 보면 더 좋고요.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도 사람들이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인지적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낀다는 걸 알아낸 후에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 명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록을 적은 것들을 가지고 매일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데니얼 교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압박감이 편안함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알려주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적힌 문장을 반복해서 듣거나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에 불을 지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친숙해지고 그 다음은 진실이라 느끼고 이제 좋게 느껴지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실제로 수월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 퀀텀 점프하는 겁니다. 진짜 집에서 낮잠 자다가 아니면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갑자기 SF 영화처럼 현실이 막 뒤틀리면서 세상이 바뀌는 인생 퀀텀 점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대로 부드럽게 진행되면서 퀀텀 점프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직 문장으로 정리할 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시끄러운 생각들을 전부 그냥 종이 한 장 놓고 써보세요. 꾸물거림 그리고 압박감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짜 그게 뭐든 종이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쓴 내용들 옆에 찬성 아니면 O라고 적고요, 반대 혹은 X라고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거 정말 해보시면 엄청나게 도움되실 겁니다. 직접 해보시고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목록 작성
그러니까 종이에 손으로 쓰는 것과 상상 없이는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정말 영상과 오프라인 세미나, 온라인 강의,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나올 저의 책까지 합치면 수백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 머릿속에서 막 나온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 프린스턴 대학교 데니얼 카너먼 교수, 그리고 로버트 자이온스 역시 좀 세련되게 표현해서 그렇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미리 정해놓지 않은 목표, 이게 눈앞에 현실화되는 건 절대로 볼 수 없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하느냐 마느냐 수준에서 이걸 해야 한다는 수준까지 이제 생각을 끌어올렸어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더 빠르고 훌륭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6단계, 일종의 행동 강령이에요. 1. 조사, 2. 보상, 3. 검토, 4. 수정, 5. 반복, 6. 규모 확대. 네, 먼저 조사는 어떤 거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조사부터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무턱대고 퇴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랍게도 이 조사 과정을 빼먹고 결단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단이 계속 미뤄지죠. 먼저 알아보고 배우고 준비하세요. 일부 영상에서 큰 결정을 할 땐 반드시 그 결정을 잘게 쪼개라고 말씀드렸죠. 알아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필요한 데이터를 75%까지는 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마감 시간 안에 수집해보세요. 이때는 사실 직관이라는 것도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사도 없고, 조사가 없으니까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직관을 따르겠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땐 정보와 직관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생소한 것들은 일단 정보로 접근하고, 이제 그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탁월한 직관이 생겼을 때 이때는 직관으로 결정해 가는 거죠. 그렇게 성공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정보와 경험들을 점점 쌓아갈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전부 취합해서 여러분에게 특유의 시그널로 이 직관이라는 걸 보낼 겁니다. 감을 잡는다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끌어모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미리 겪은 경험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막 혼자 짜내려고 하는 건 사실상 문제 해결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쓸데없는 참견은 무시하되 모르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구해야죠. 여러분 주변의 말들을 소음으로 채울지 멘토의 경험으로 채울지, 이 비율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책이나 오디오북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보세요. 자, 이렇게 모든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러분의 직관도 최대한 끌어모아서 시나리오를 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실제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작가가 되어 써보는 거죠. 형식은 없습니다. 글로 쓰는 게 당연히 가장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나 도형 서식 같은 걸로 막 끄적이듯이 적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건 타이핑이라도 쳐보세요. 그리고 정말 최후의 보루로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건 훈련되지 않으면 막상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걱정하거든요. 정말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걸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되고 애매모호한 미지의 영역은 전부 시나리오화 해둬야 해요. 자, 여러분, 2가지 시나리오를 쓸 겁니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쓰세요.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나 안 죽네? 내 인생 안 망하네?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만. 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면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많은 문제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누구한테는 실패, 망한 인생이 되고 누구한테는 성공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최선의 시나리오를 하나 더 작성하세요.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 상상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 시나리오를 통해 인생의 정말 새로운 지평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와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참고로 이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나리오는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분명히 파악한 다음 향후 계획을 짜면서 자기 의식을 높이는 용도로 쓰일 거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그러니까 나 회사 관두고 사업할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요, 나 그 사업을 위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고 이건 언제까지 배우는 걸 끝낼 거야 라는 정도로 디테일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행동을 정하세요. 그리고 검토하세요. 이땐 여러분 스스로와의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삶의 질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 나와의 대화로 결정됩니다. 기회비용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 일을 계속해도 좋은가요? 중단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요? 네, 여러분, 이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중요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판단을 뭔가 딱 명확하게 하기 힘들다 하시면 그 지점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조언을 구하고 피드백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해 나아가다가 뭔가가 별로일 수 있거든요. 계획대로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 말이죠. 그러면 수정하세요. 행동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하다가 안 맞으면 수정하는 겁니다. 작지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개선하세요. 읽고 있는 책이 별로면 덮고 다른 책으로 갈아타세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걸 뭐 창피하다, 줏대없다, 소신없다, 주관이 없다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떠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수정하는 것 자체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면요, 진짜니까요. 그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조금씩 조정하고 개선되는 이 작은 결정들로 인해 진짜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거니까요. 한 번에 하나씩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플랜 B 준비하지 마세요. 경로를 수정하는 것과 플랜 B를 준비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제 경험상, 그리고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은 기댈 곳이 뒤에 있으면 결국 기댑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플랜 A에 100% 전력을 다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봐서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뒤에 기댈 곳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절박함, 간절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간절함은요, 진짜 나한테 없다고 생각했던 능력, 숨겨져 있어서 평생 발휘될 일 자체가 없었던 능력, 의지, 끈기, 노력, 이런 걸 막 끌어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라고 하잖아요. 전부 간절함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게요. 간절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케이스는 제가 아직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가 하나 나오죠. 반복. 이 반복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부단하게 그 일을 반복하세요. 알람도 끄고요. 전화는 멀리 두고 방해 요인에서 벗어나서 깊이 몰두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살면서 딱 한 번은 부단히 한번 해보십시오. 중간중간 눈에 보이는 보상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성과와 비례하게 스스로에게 칭찬해주는 거죠.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한두 명쯤은 소위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둘 중 하나예요. 첫째,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기까지 땅속에서 막 5년, 10년씩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결실을 한 번에 확 받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만 보고 벼락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둘째, 진짜 경험을 통해 탁월한 직관을 쌓지 않았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 정말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된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상황은 리셋됩니다. 순식간에 무너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완벽해지려는 욕구에서 벗어나시고요. 완벽해야 하겠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대로만 하면 어느 순간 엄청난 여러분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막 모든 걸 딱딱 맞춰서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결과에 대한 신념, 여러분의 잠재력, 그 능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 이게요. 여러분이 과거에 내린 좋고 나쁜 결정 이런 것들보다 항상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알고도 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로 계실 건가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 영상 정말 길죠?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목이 다 쉬면서 뭐 하려고 아닌데 맞다고 하겠어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뭐라도 적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선택 없는 그저 편안한 공간에서 벗어나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결정하면 가장 일찍 시작한 거예요. 일단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공이 툭 튀어나오도록 저와 같이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